안녕하세요. HLB가 지금 밑꼬리를 달았죠. 그래서 보면요, 그 장 후반에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때도 떴고요. 그래서 요즘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거래원 상위에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외국인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또 진득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집이니까 한국 가면 한번 들러봐라 라고 다른 외국인한테 추천해줘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최근 특징적인 수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분봉 상태에서 BM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왔었는데 주구장창 계속 팔기만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10시 24분부터 이렇게 쭈르륵 처음에 여기 18,000주라는 것은 기존의 상위권 여기 밑에 5개 밑에 있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조금씩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2,000주씩 꼬박꼬박 계속 하루 종일 2,000주씩 계속 팔았습니다. 꼬박꼬박 계속 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 끝날 때쯤 보면요, 요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요 끝에 부분에 보면요, 전형적인 장 후반에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 호가창도 그런 상태였고 차트도 그렇고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갑자기 HLB 홈페이지에 공지가 뜨더니 이렇게 갑자기 급반등해 가지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끌어올린 주체는 누구였냐? 그 BMP는 지금 하루 종일 팔았다는 것을 우리가 순간 거래량에서 볼 수가 있죠. 요거 끌어올린 것은 바로 모건스탠리입니다. 보면은 둘 다 1위가 외국계죠. 요즘에 키움증권 미래대우는 밑으로 밀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여기에 10시 43분.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도 장중에 여기 떴었거든요. 그래서 BMP가 팔 때 이제 모건스탠리도 반대로 매수로 2,000주씩 1,000주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죠. 들어오고 있다가 장 이제 후반쯤에 여기 보면요, 자, 기존에는 뭐 1,000주씩이었다가 이게 1,000주씩이었다가 요 장 후반 2시 46분부터는 3,000주, 2,000주 해서 2,000주, 3,000주, 4,000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는 또 이제 9,000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가 갑자기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럼 3시 8분에 HLB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요거랑 요거 적응증에서 병용효과 확인 논문이었습니다. 요거 리너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올라온 영상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룰 예정이었는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올려줬습니다. 리너셀 같은 경우에는 단독 치료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캄렐리주마비랑 아파티닙의 병용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좀 둘이 비교를 해보면요, DCR은 요 리널이 더 높죠. 85%가 나왔고 얘는 75%. 그리고 이제 환자 수는 요거는 63명, 요거는 53명.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모건 스탠리가 장 후반에 이제 쓸어 담아갔을까? 자, 바로 결과표 테이블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리스폰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all patients는 63명이고요. 타입 A, 타입 B, 타입 C로 나눠져 있습니다. 11, 20, 32 더하면은 63이 나오죠. 전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개를 더한 게 바로 all patients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 타입 B에서 바로 complete response가 나왔습니다. CR이 한 명 나왔죠. 완전 간해가 나왔고요. PR도 이제 만만치 않게 ABC 3, 9, 15에서 2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명이라는 것은 옆에 퍼센트가 있는데, 이 비율로 보면요,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바로 PR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R이랑 PR을 더한 게 ORR이죠. ORR이 비율이 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줄거나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SD까지 더해버리니까 전체가 75%가 나와버렸습니다. 나머지 25%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명은 커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서바이벌도 있습니다. PFS도 있고 TTP도 있고 OS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얘는 PFS 11개월, OS는 14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95%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이죠. 그 다음에 CI는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뢰 구간, 이건 신뢰 수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렇게 가로가 쳐서 95%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이 12.3에서 17.3, 뭐 3.9에서 7.7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응증의 특징도 알아야 되겠죠. 분명 이제 CR이랑 PR만 해도 한 40% 넘죠. 절반 정도 되는데, 자, 요번 임상에서 나왔던 이 적응증이 바로 이제 진행과 확산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진행과 확산이 빠른 적응증에서 오히려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것만으로도 더 나아가서 크기를 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막 엄청나게 달리기가 빠른 애가 있는데 걔를 멈춰 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뒤로 잡아 당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절트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적응증의 특징도 같이 알고 있으면은 종합해서 봤을 때
결과가 어떤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페이션츠에 대해서 코호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 코호트라는 것은 그 옛날에 로마 군대의 편성 단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를 살며 특정한 사건을 함께 겪은 동질적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에서는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같은 시기에 시험을 시작한 집단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호트 격리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같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격리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호트라는 말은 바로 63명의 페이션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제 캐플린 마이어 메서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본 적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캐플린 마이어 이제 커브입니다.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 자,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비모수 통계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전체 그 파퓰레이션의 모수를 추정하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요 비모수 통계에서는 바로 모수에 대한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집단의 형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겠고 주어진 데이터에서 직접 확률을 계산하여 통계학적 검정하는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플린 마이어 커브가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는 건데, 보면은 그냥 데이터를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한 거죠. 뭐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건 없죠.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차곡차곡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요 적응증에 대한 결과로 CR이 한 명이 나왔고요. PR도 합쳐가지고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가 ORR이 나온 건데, 자, 바로 여기 요거가 특징이 있었던 거에 뭐였냐면요, 진행이랑 확산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였는데, 여기에서 CR이랑 PR 합쳐서 44%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진행과 확산이 빠르지 않으면 굉장히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객관적 반응률이 뭐 높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빠르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요. 그 이뮤노미 홈피의 파이프라인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ITI의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죠. 뭐 4000, 5000, 6000, 7000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고, 심지어 7000은 전임상 완료 단계. 전임상 완료 다음에는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전임상은 비임상이라고도 하고 동물임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딱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지운 걸 수도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더 가능성 있는 것들, 더 시장이 큰 것들만 남겨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롭게 또 업데이트해서 올리려고 잠깐 내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단 없어졌습니다. 혹시 뭐 추측이 되시거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RO와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